자, 그러면 88쪽 할 차례죠? 처분 통지 들어갑니다. 자, 칠판을 봐보세요. 자, 먹으면서 그냥 들으세요. 이것도 뭐 기념인데. 자, 아까 우리가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그죠?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에 처분 통지? 7일입니다, 7일. 7일 이내에 처분 통지하라. 통지할 때는 구술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고 법인은 법인 개공 이렇게 종별을 구분해서 통지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 겸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수신청 대리는 며칠 이내 처분 통지죠? 신청하면? 며칠? 자, 모르면 지체 없이요. 14일이잖아요. 아까 그 보험 든데 거기 요약집에 그거 쳐졌어 안 쳐졌어? 쳐졌어. 이걸 어제도 그러더라고. 전혀 기억 못해. 한 번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안 나. 이게 두 번 들은 거, 세 번 들은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1, 2월 달에 계속 해왔던 것은 대답을 해요. 근데 3, 4월에 한 번 했던 건 갸우뚱하면서 좀 그러고 이제 어제 하거나 그런 처음 한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해.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14일, 여기는 며칠? 7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꾸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면 통지합니다. 그러면 바로 영업해야 돼요? 보험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은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 안 들면 등록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보험은 보험회사에 들죠? 그래서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보를 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게 통보되면 언제까지 등록증이 나온다? 지체 없이. 확인돼야 나옵니다.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오늘 몇 군데 나왔어, 지금까지? 2군데 나왔어요. 지체 없이. 됐죠? 그럼 이제 등록증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사무소에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인장도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은 전인데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에요. 신청 시. 신청 시부터. 이게 차이야. 보험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 인장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공되는 시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신청 시라 그랬어요? 처분 통지라 그랬어요? 교부시라 그랬어요? 처분 통지가 개공되는 시점을 써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A라는 사람은 신청만 하고 영업하다가 적발이 됐어. 그러면 이건 무등록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징역벌금 들어가 버려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33. 징역벌금. 됐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처분 받고 나서 교부 받기 전에 영업을 해도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무등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공이야. 근데 처벌은 받아, 안 받아? 받을 수가 있어요. 뭘로 받아요? 자, 이것은 이런 걸로 받을 수 있죠. 등록증 게시하고 영업하라 했는데 게시했어?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못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징역벌금 아니죠?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럼 업무보증 미설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무슨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럼 인장 미등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재? 업무정지.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벌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C는 이거 다 하고 하면 이 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됐어요?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몇 개만 더? 하나. 그치. 그러면 등록해놓고 또 무한정으로 일 안 해도 또 문제가 생겨. 그럼 언제까지 업무 개시하라 그랬어요? 3개월. 언제? 시점이 처분 시부터 3개월 계산해야 돼요? 교부 시부터?
여기 당첨. 늦게 오셨는데 언제부터 3개월이나 해야 되죠? 처분 시? 처분 시부터는 나 처음 알았네. 이때부터 몇 개월이네? 3개월. 그럼 만약에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휴업 신고를 해야 돼. 그럼 휴업 신고를 안 하면 몇만 원? 100만 원이하고 과태료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체크하면서 부족한 건 보완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88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 통지 나와 있어요? 네. 세 줄만 밑줄거세요.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하고 며칠이네 서면 통지? 7일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매수 신청 대리는? 여기는 7. 그래서 이제 비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밑줄거세요. 등록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청자는 등록된 자로서 개공 신분을 취득한다. 자, 개공 신분을 취득하는 시점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처분 통지가 개공되는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그 전에 하다 걸리면 무등록, 그 이후에 하면 무등록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자,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이 두 번째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 사항 6가지 나와 있죠? 네. 이거 이제 한두 바퀴 돌았으니까 다 해봐야 되죠? 등록증 교부해주면 협회에다가 통보해줘.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묶어서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인데 분사하면서 설치 신고할 때도 통보, 휴폐업 재개 변경할 때도 통보, 이전 신고할 때 통보. 이건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이에요. 통보사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만 통보 들어가.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사항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공, 보조원, 고용 종료 신고해도 통보사항이 들어갑니다. 네. 이 6가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단독 문제가 아니라 하나씩 지문에 섞여서 막 나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5번에서 청색 이름 보증 설정 있어요? 네. 양가로 1번만 밑줄거세요. 자, 언제까지 보험 들어있어요? 첫째 줄로 다? 시작하기 전.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증 설정 증빙서를 같이 신고하라 그랬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증기관에서 직접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자, 이게 확인돼야지 등록증이 나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등록관청은 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가 보증 설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언제까지 줄었어요? 지체 없이. 이게 보험이 확인돼야지 등록증 나가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 2번 보세요.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는 제목 밑줄 분실 훼손. 사유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분실 훼손할 때 재발급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없으니까 안 하지. 이렇게 자꾸 머리 굴려봐. 그래서 네 번째 후단 다섯 번째. 종전의 등록증하고 변경사를 첨부하지 안 해도 된다. 왜? 없거나 훼손됐으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해. 거기 등록증 당연히 첨부 안 한 거예요. 재교부 신청서만 작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기재사항 변경은 그 등록증에 사무소 명칭도 나와 있고 종별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등록증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변경사항 증명서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 보세요. 재교부 신청서에 교부받은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 나와 있어요? 거기만 밑줄. 당연히 기재사항 바꾸니까 첨부해서 재교부. 분실할 때는 없으니까 안 하고 재교부.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죠. 종별 변경. 그러면 종별 변경은 중개인이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종별 바꿀 때 아까 기억나? 네. 재교부.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 관할구역 무엇이다? 안에서 이때 재교부 할 때 재교부 신청해요. 이때도 종전 등록증 반납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할 때도 수수료 있어 없어? 있어요. 마지막 줄 동그라미 4 시군구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여기는 시도 조례가 아니에요. 네.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재교부하니까 시군구 조례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업무 개시 요건. 자, 업무 개시 요건은 그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3번 묶으세요. 그 1, 2, 3번이 뭐예요?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하라고 했죠? 보증 설정하고 하라 그랬죠? 인장 등록하고 하라 그랬죠? 그게 동그라미 1, 2, 3번이야. 1번이 보증, 2번이 뭐예요? 등록증 개시, 3번이 인장 등록. 자, 이거 하고 해야 적법이다 이 말이야. 처분 받았다 해서 바로 한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위반하면 미개시는 거기. 자, 세 번째 후단. 자, 보증 설정 위반하면 임치. 그 밑에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 정지.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 100만 원이 보여요? 써놨어요? 예, 공부를 많이 하면 안 써놔도 막 보여. 100만 원이 과태료. 어? 안 보여? 예. 눈을 크게 떠봐요. 이런 감고 있어. 자, 양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결론만 적을게요. 그 여섯 번째 그러므로부터 적으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정으로 몇 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상황에서 미리 휴업 신고하라. 나와 있습니까? 이걸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이제 따라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등록 후 몇 개월? 3개월.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시를 말합니다. 처분시, 교부시가 아니에요. 이때 업무를 개시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자, DP 넘어가세요. 94페이지. 이제 등록 절차 끝났어요. 예, 흐름 알고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습득하면 나중에는 되게 쉬워. 그죠? 뭐 어쩐다고요? 많이 남았어요? 예. 오늘 진도법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시사항 한번 볼게요. 양가로 2번. 개시할 사항 있어요? 네. 개공 동그라미. 이제 개시 의무 주체는 오로지 개공이다. 이거 하나 알아야 돼. 그러면 그 개시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 등록증 사본이라 했습니까? 원본 동그라미. 이제 가로 안에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사본이요, 원본만 동그라미. 이거 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 부여 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개공하고 소공 자격증 사본 개시해야 됩니까? 원본. 근데 가로 안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이 말은 있는 자만 개시하라. 그럼 개공 중에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중개인. 중개인은 개시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럼 잡았어요? 네. 보증 설정 증명서류 보험증서죠? 네. 이것도 원본. 그러면 옆에다 저거 실무교육 수료증은 있어 없어? 없어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개시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섞어 놓으면 또 헷갈려. 섞어서 문제 내놓으면 X. 그리고 제재는 100만 원입니다. 개공이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소공 자격증도 아까 개시하라 그랬죠? 네. 그럼 소공 자격증이 안 걸리면 누가 받아? 개공이 1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소공이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의무 주체는 오로지 누구다? 개공. 그거 주의해야 돼. 오로지 개공이야. only.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청색 2번이 명칭 사용 의무 금지 의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건 없는데 시험은 자주 나와.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이 명칭 사용이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명칭 사용 의무도 있고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자, 명칭 사용 들어가 볼게요. 자, 보고 있습니까? 좋았어요. 어떻게 봐야 돼? 그렇지. 이제 대답도 자연스럽게 하시네. 자, 개공은 어떤 명칭만 쓰라 그랬어요?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생각해 놓은 거 있습니까? 명칭? 안 해놨어요? 여기는 안 해놨어요. 여기는 안 해놨어?
그러면 내가 할게요. 이 명칭은 되게 쉽잖아요. 호박 그러면 돼, 호박. 또 오이 그러면 되고. 토마토 그러면 되고. 뭐 되게 쉽잖아요. 자,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럼 맞아, 틀려? 맞죠? 그럼 공인중개사 호박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호박. 문자 배열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호박 부동산 중개, 부동산 호박 중개, 부동산 중개 호박. 그래도 됩니다. 됐어요? 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개인은 어떤 명칭만 써야 돼, 둘 중에서? 이것만 써야 돼. 그 이유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죠? 개공들이, 중개인들이 이 명칭 표기 위반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그래서 여기도 벌칙이 또 여기끼리 비슷비슷해요. 1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를 써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없고 설치하면 성명 표기해야 되죠? 성명, 홍길동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과거에 뭐 연락처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성명 표기 위반하면 이것도 몇만 원? 100만 원. 개공이 위반하면 다 100만 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처벌은 받을지언정 잘못돼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없다? 등록관청에서 명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집행 들어가죠? 어느 법에 따른 대집행? 행정대집행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것도 시험 나왔어. 민사집행법상 대집행 그러면 틀리고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됐어요? 예. 철거 명령권자는 시장군수, 구청, 등록관청이 돼요. 시도의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지 의무라는 것은 반대로 개공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공이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쓰다 걸리면 1년하고 1천. 자,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하고 몇 년? 어디나 마찬가지야.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아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 명칭 쓰지 말라 그랬죠? 1년하고 1천. 또 개공이 아닌 자, 이런 명칭 쓰지 말라 그랬죠? 위반하면 1년하고 1천. 그래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 개념 잡았어요? 우리가 뭐 이제 이 제재는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하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처음부터 외우려면 잘 안 되니까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 개념 잡았죠? 자, 끝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청색 2번 사무소 명칭 관련 의무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으세요.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라. 나와 있어요? 자, 거기만 밑줄 동그라미 2번 네 번째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 문자가 들어가면 글자 배열은 뭐다? 그 지문만 몇 줄. 이거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칙 6조 2항 개공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뭐만 써라? 중개 이 문자만 써라. 자, 대표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 개공이 아닌 자. 아닌 자는 이 명칭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이하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와 있어요? 자, 양가로 3번 5개 광고물에 개공 후 성명 표기 의무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4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5개 광고물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랬죠? 등록증 동그라미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 어디에 표기된? 그럼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 그러니까 아무 성명을 쓰면 안 돼. 실명 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설치하는 경우 그랬죠? 그러면 5개 광고물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고. 됐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로 후단 5번째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나와 있죠? 그러면 연락처는 그런 규정이 있어 없어? 성명만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입니다. 자, 양가로 4번 주어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말 안 들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나와 있죠? 그 세 줄 가지고 별거에 다 문제를 만들어. 자, 오른쪽 페이지 나옵니다. 양가로 5번 제재 있어요?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1번하고 2번 둘 다 개공이잖아요.
개공이 명칭 표기 위반해도 100만 원, 성명 표기 위반해도 100만 원이야. 그죠? 그럼 3번은 아닌 자 있잖아요. 개공이 아닌 자. 아닌 자는 몇 년하고 몇 년? 1년 하고. 그러면 되게 편해. 그러니까 개공은 무조건 100만 원이고 과태료. 아닌 자는 1년하고 이렇죠. 그죠? 자, 청색 3번. 간판 철거 의무 있어요? 자, 주었던 거는 개공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간판 철거한다. 언제까지 철거? 자, 오늘 지체 없이 몇 군데 나왔어? 부정행위자. 다른 시험 시행일 언제까지 통보? 자, 등록증 언제까지 줘? 보험 들고만. 간판 철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근데 중요한 거 두 번보다 휴업 신고하고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그래서 철거 사유는 세 가지. 사무소 옮길 때, 이전할 때,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 사유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한다는 거. 그 이유는 사무소를 계속 유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이거 위반해도 대집행 들어갑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자, D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의무 나와 있죠? 이제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표시 광고 나와 있어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럼 표시 광고는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합니다. 개공이 한다는 거 발견하면 광고할 때 뭘 명시해서 해야 돼요? 사무소 명칭. 자, 호박 공인 중개사 사무소 명칭 해야 되죠? 또 하나가 소재지 및 연락처. 그리고 개공 성명. 법인은 대표 성명 있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라 그랬어요.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어요. 표시 광고 의무 주체는 개공이란 말. 그러면 명칭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소재지 연락처 명시해야 되고 성명. 몇 가지? 명시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위 광고 하지 말란 소리지. 그럼 개공이 위반하면 몇만 원이 되겠어요? 100만 원. 여기도 다 비슷비슷해 벌칙이. 100만 원 과태료요. 그럼 반대로 개공이 아닌 사람은 표시 광고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저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표시 광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닌 자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소공도 들어가고 보조원도 들어가 버려요. 근데 아닌 자가 이걸 하면은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래서 여기도 아닌 자 그러면 다 1년하고 1천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소공, 보조원도 아닌 자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소공이 광고하다 걸리면 1년하고 1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주어 개공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세 가지 외우세요.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성명. 이거 외워야 되고. 청색 2번 아닌 자. 하라 하지 말라. 아닌 자는 세 번째 줄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아닌 자 속에 두 가지. 소공하고 보존도 들어가요. 그리고 제재, 개공 위반하면 100만 원.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하고 1천. 되게 쉽죠? 되게 쉽죠? 자, 그다음에 DP 넘어가요. 자,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자, 이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정리할게요. 자, 이중 등록이란 말은 몇 번 등록했다? 2번.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어디? 그렇지. 그렇게 가볍게 맞추면 돼. 손까지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는 아주 서고. 아주 좋았어요. 자, 등록. 이걸 무슨 등록? 이중 등록. 자, 그러면 이거 맞춰보세요. 이건 뭐고, 이건 뭐요? 서북구하고 동남구. 그죠? 그럼 여기서 등록하고 또 여기서 등록해도 뭐요? 이중 등록. 그럼 이제 이건 조금 어렵다 그랬죠?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종별. 그럼 여기는 중개인이라고 가정을 해봐. 중개인도 개공 맞죠? 네. 등록증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갖고 자격을 취득했어. 그래서 이제 공인 중개사인 개공으로 또 등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중 등록 되죠? 네.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 폐업하고 가면 관계없어요. 아까 종별 바꾸면 종전 등록증 반납하니까 관계없죠. 근데 그대로 영업하면서 또 등록했어요. 자격증 나온 기념으로. 그죠? 그럼 걸려 안 걸려? 걸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없고 벌칙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개공이 이걸 하다 걸리면 반드시 등록이 뭐가 돼?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그럼 이중 등록 하라 하지 말라? 그럼 이중 등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그렇지. 그렇죠. 자, 이중 등록 끝. 밑줄 그어드릴게요. 의 첫째 줄. 개공은 이중으로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지문. 밑줄 그었어요? 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개설 등록한 개공이 관할구역 내 외 불무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자, 이것이 내란 말이고 이것이 외란 말이에요. 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종별을 달리라는 단어 있어요? 네.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종별, 종류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3번 한번 보세요. 사무소를 사실상 폐시했으나 폐업 신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관청에서는 개공이죠. 네. 그럼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지. 됐어요? 네. 이게 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재 반드시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자, 끝.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 들어갑니다. 이중 소속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 이중 소속 개념 거기 세 줄 밑줄 그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7번 구체적으로 A 개공하고 B 개공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예요? 친구 관계예요. 그거 아주 좋아.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근데 A 개공이 B 밑에 취업을 한 거예요. 뭘로써? 소공으로써. 그럼 이거 이중 소속이요? 아니에요. 개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되는 걸 말한다. 개공이 다른 개공 고용이 되는 걸 말한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개공에게는 어떤 제재 들어가? 반드시 등록이 여기도 벌칙이 또 비슷비슷해요. 여기끼리는 1년하고 그러면 이중 소속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 개공이 B 개공 임원 사원으로 가도 이중 소속이죠. 네. 자, 그럼 봐보세요. A 밑에 C라는 소공이 있었어요. 근데 소공이 B 밑에 또 취업을 했어요. 양쪽에 취업을 했죠. 오전에는 A, 오후에는 B. 이중 소속이요? 아니에요. 이중 소속이요? 네. 이걸 달리편에서 뭐라 그래요? 양다리 걸쳤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자격 정지 사유도 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근데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 또 이중 소속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적이 들어가? 자격이 취소돼 버립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근데 정지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해버리면 자격 취소가 돼버려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건 이중 소속인 거 봐보세요. 이 밑에 D라는 중개 보조원이 있어요. D는 자격증 있어 없어? 그러면 D도 A, B 밑에 양다리 걸쳤어. 그러면 보조원은 이중 소속이 아니에요. 이중 소속 맞아? 네. 그럼 어떤 죄가 들어가요? 여기는 처분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하고 몇 년? 그러니까 보조원도 이중 소속 하라 하지 말라. 끝났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근무하면 된다 안 된다? 끝. 자, 밑줄 그어둘게요. 그 의에서 양가로 1번 한번 보세요. 개인 개공이 다른 개공은 뭐가 됐다 그랬어요? 고용이. 봐보세요. 개인 개공이 다른 개공 소공이 됐다. 보조원 됐다. 고용이 소공 보조원 아니에요? 이중 소속 맞죠? 그리고 임원 사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2번. 고용인이 다른 개공 고용이 됐다. 이것도 뭐예요? 소공이 다른데 소공됐다. 양다리 걸쳤다 이 말 아닙니까요? 이중 소속. 됐어요? 원래는 3번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제재 개공은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되고?
1년하고 1천. 양가로 2번. 소공은 뭘 받을 수 있다? 정지.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천. 그리고 보조는 1년하고 1천. 거기 다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자꾸 연습해요.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될 거예요. 자, 뒷배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양도되어 받는 거 하지 말고 양수되어 받는 행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적어 볼게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벌칙만 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아까 자격증은 상호는 없었죠? 기억나요? 자격증 양도되어 하지 말 때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등록증은 뭐까지 들어가? 상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되고? 취소가 몇 년하고 몇 년? 여기는 또 여기끼리 벌칙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은 행위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빌린 사람들이니까 몇 년하고 몇 년? 그러면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이게 전부야. 별것도 없죠? 그러니까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으라 받지 말라. 받고 싶으면 참으라 그랬죠? 자, 청색 2번. 청색 2번 있어요? 양가로 1번만 다 매주고세요.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두 번째 양도되어 동그라미 양도되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성명 또는 상호 동그라미 그리고 양수되어 동그라미 이것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위반하면 필지 11 여기는 11이요. 그 다음에 청색 3번 제재 있어요? 두 번째 우당 개설 등록이 취소되고 1년하고 1천. 양가리면 빌린 사람은 1년하고 1천.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제 여기는 뭐 제재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이 크게 공부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재만 잘 받으세요. 자, 오른쪽 4절 제목 읽으세요. 뭐라 하세요? 시료하고 무등록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시료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시료 사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또 하나가 법인 개공이 해산하거나. 자, 이것은 효력이 없어진 사유죠? 네. 근데 이건 무슨 사유도 돼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됩니다. 같이 알아야 돼요. 네. 등록 실효소 사유도 되면서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됐어요? 네.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왜 사망을 한 거예요? 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사망한 사람에 반드시 우리 법에서 뭐 하게 됐어요? 취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효력이 없어진 시기는 이때 없어져요? 사망할 때? 그러면 효력이 없어지면 취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 취소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어요.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도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하나 주의할 거. 개인 개공이 사망하면 실효가 되죠? 네. 그럼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은 뭐가 돼? 해산이 돼야지 실효가 되지. 대표자 사망은 실효사유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표자가 사망하면 대표자 다시 선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 세 가지야. 폐업 신고 자기 하기 싫다고 뭐 했어요? 폐업 신고하고 나머지 잘못해갖고 등록이 뭐가 됐을 때? 취소돼. 이거 실효 사유라고. 정리 끝. 자, 밑쪽 볼게요. 청색 1번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 해산 필지라고 적었어요? 네.
실효사유도 되면서 필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후단. 또 한번 밑줄 보세요. 법인 개공이 자연 개공과 달리 대표자 사망 동안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상실된 것은 등록 효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줄은 무슨 교부하면 돼요? 재교부.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틀린 이유가 개인 개공이 사망하면 실효서 된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자 사망도 실효된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기 쉬워. 법인은 뭐가 돼야 돼? 해산. 해산이 돼야지 효력이 없어지지. 대표자 사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2번 제목만 몇 줄 보세요. 무슨 신고? 3번 지문은 취소. 제목만 몇 줄 번호시면 돼요. 자, 대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무등록업자 나와 있죠? 자, 무등록 중개업은 사실 뭐 공부할 건 없어요. 근데 시험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응용해서 나오니까. 이제 무등록 중개업. 그러면 그 유형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원시적 무등록 몇 가지? 후발적 무등록 몇 가지? 근데 결론은 딱 하나야. 하나야, 하나. 등록하고 영업한 사람이요, 등록하지 않고. 이거 하나요. 근데 여러분들 6가지나 나와 있잖아요. 2번에 보면. 그럼 원시적 무등록 한번 봐보세요. 1번이 저거잖아요. 일반인이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했다. 있어요?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2번 한번 보세요. 신청해놓고 처분 전에, 아까 우리가 했어, 안 했어? 그럼 이것도 등록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등록 안 한 거 똑같죠? 자, 3번. 다른 주된 업무에 부수해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이것도 컨설팅 회사들 있잖아요.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을 한 경우도 등록을 안 했으면 무등록. 됐죠?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 3가지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실효사유잖아요. 실효된 다음에 업무를 했으니까 결국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한 거와 똑같죠? 그러잖아요. 이게 후발적 무등록. 원래 개공이었지만 효력 없어진 다음에 업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 하나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그럼 여기서 잘 봐봐요. 자, 몇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자,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를 A라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어요. 무등록업자에게. 그러면 A가 이걸 중개를 해줬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둘 간의 거래계약 자체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 근데 우리 법에 위반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러면 제재만 받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벌금 들어가죠? 왜요? 무등록업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의뢰인하고 이 사람하고 중개 보수 약정을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약정은 유효, 무효? 자, 당첨. 유효, 무효? 무효다 합니다. 거기도 무효라고 생각하세요? 네? 무효라고 생각해? 무효 확실해? 좋아. 무효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B라는 일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격증 없는데 업으로 하지 않아. 그냥 우연히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중개보수 약정 맺었어, 의뢰인하고. 그러면 이 약정은 유효, 무효? 업으로 하지 않고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중개해주면 보수 주겠다. 이 약정은 유효, 무효? 이건 또 유효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과다하게 약정하면 보수 감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무효가 된 거 아니야. 이것은 무등록업자라는 것은 업으로 한 사람. 그죠? 그냥 우연히 한두 번 한 사람. 이 관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무효니까 약정 자체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유효니까 가능하겠죠?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판례입니다. 판례. 끝났어요. 자, 몇 쪽 보도록해요. 자, 청색 2번 아까 했고 청색 3번. 제목이 보면은 무등록업자의 중개 행위로 한 거래계약 효력. 거래계약 효력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거래계약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유효했다가 멍구라미. 어떻게? 이것은 이걸 묻는 거죠. 거래계약. 거래계약 이걸 묻는 거예요. 자, 4번. 무등록업자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판례는 거기서부터 적으세요. 의뢰인이 무등록업자에게 보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뭐다?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맺는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제재 첫째 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4년. 그럼 이제 구체적인 판례가 밑에 있어 없어? 밑줄 안 그어졌죠? 자, 1번 판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결론만 몇 줄 그을 건데 1번에서 맨 밑에 세 번째 줄 따라서 몇 줄 보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에는 구부동산 중개법 관련 규정들은 자격이 없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뭘 하면서? 중개업 동그라미 중개업 하면서 매매 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보수 약정은 중개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 동그라미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하다. 그러면 이건 무등록업자하고 맺는 걸 말해요. 무효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판례.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만 맺어보세요.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에 몇 회? 1회 동그라미. 우연한 기에 1회잖아요. 타인과 거래 중개한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한 번 더 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아니라면 약정이 강행법에 위배되어 무효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효다, 유효다? 그렇지.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둘 다 A하고 B 둘 다 자격증 없는데 업으로 한 사람하고 맺는 것은 무효. 우연히 한두 번 한 사람하고 한 것은 유효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둘 다 자격증 없어. 이해되셨어요? 등록 안 하고 그 관계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서는 이제 너무 과다하면 감액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예, 그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3번 판례. DP 넘어가세요. 3번 판례도 결론만 몇 줄 그었는데요. 뒷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몇 줄 그으세요. 제형 법중 수요 원칙상 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냐고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등록을 했어 안 했어? 보수를 약속 요구만 했어. 무등록업자하고 이제 보수 달라고 약속 요구만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동그라미. 없어요. 이 지문도 좀 익혀두시고. 그러면 4번 판례 세 줄만 몇 줄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비록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뭐해서? 의뢰 동그라미. 중개 의뢰 동그라미. 자,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의뢰하였다. 여기도 의뢰 동그라미. 자, 공인처벌 규정은 중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의뢰 행위 자체는 처벌 규정 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말해요? 의뢰인들을 말하죠. 의뢰인들이 이분들에게 의뢰를 했을 때 거래 당사자들은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의뢰인들에게는 무등록업자에 의뢰했더라도 그분들에게 처벌 규정은 없다. 이 정도. 됐어요? 예, 그 판례도 좀 봐주세요. 판례도 한번 봐주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쵸? 그러면 예제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끝낼게요.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그럼 3번이 왜 틀린 거예요? 연락처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제재가 있을 리가 없어요. 성명을 위반했을 때 100만 원 받더래.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죠? 그리고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결격 사유부터 들어갈까요? 이제 결석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시면 돼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